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고덕 초등학교 앞입니다.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인가 봐요. 엄마들이 다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때는 비 올 때만 기다렸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 자, 오늘은 고덕 택지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때는 이 단독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던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쪽이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서울 강동구 고덕 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개별 건축은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짓지를 못했었는데, 택지 특별계획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개별 건축은 가능하다. 개별 건축이 가능하면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노후도가 떨어진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 지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살펴본 다음에 오늘 현장으로 출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오늘 강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내용을 보면은요, 23 특별계획구역 있고 24, 25가 있어요. 그래서 24, 25는 18년도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23 특별계획구역 고덕동 501번지 일대인데, 이거는 최근에 지금 건축 허가가 날 수 있게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고덕 그라시움이고 이 5호선 상일동역이 지나가는 이제 이 일대이죠. 그래서 강동구가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 입주를 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뭐 강남 4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남 4구 중에 하나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고요. 이 윗부분은 고덕 비즈밸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해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하고, 고덕 주공 아파트들이랑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고덕 주공도 재건축을 하고 이 단독주택들도 다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전 시장께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서울시의 주거의 다양성을 열어야 된다. 주거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를 다 아파트로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데들은 우리가 빌라, 뭐 이런 단독, 이런 것들도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정책의 모토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뭐 아파트를 헐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들을, 밀집되어 있던 곳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풀어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특별계획구역으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됐다가요, 2014년도에 해제를 하면서도 바로 지을 수 있게 안 해줬었어요.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끈 다음에 2018년도에 개별건축 허가 허용을 해주고, 최근에 고덕 23구역 501번지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개별건축 허가를 허용을 해줘요. 허가를 해주면서도 제한사항이 있는데, 공동주택 10세대 이하 중 8세대는 80제곱미터 미만을 지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501번지 일대도 최근에 이제 폐지가 됐죠. 특별계획구역이 폐지가 됐는데, 결정 사유는 뭐냐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개별건축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24, 25구역도 이런 내용을 담고 폐지를 했고, 최근에 23구역도 이 내용으로 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주택 건립 가능이 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좀 노후도를 한번 볼게요. 노후도를 보면은 2018년도에 해제가 이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들은 다 21년이 넘은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주택들이 있고, 기껏해야 지어진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건축 허가가 제한됐다가 건축 허가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런 반듯한 필지들은 굉장히 많은 신축 행위가 일어나는데 반해 이 지역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러 이 현장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굉장히 좀 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는 이제 해지를 하면서 이제 대규모 개발을 못하게 해놨어요. 조금맣게 블럭별로 개발을 하게 해놓고,
최대 개발 규모가 계획된 대지는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특별계획구역에서는 보통 한 400~500평 미만으로 다 뭐 400평 이상 한꺼번에 지을 수 없게 해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애매한 내용이 뭐냐면 부득이하게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한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면은 아파트로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놓고서 이제 대규모 개발을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여, 그러니까 1200제곱미터 이런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1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더 크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참 애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확정을 지은 게 아니라 현재는 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제를 시켰지만은 부득이하게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구역 지정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참 애매하죠.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으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는 곳은 고덕동 택지개발지구예요. 고덕동 택지개발지구인데, 고덕동은 재건축이 거의 고덕주공 아파트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고덕동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그 위에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대는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건축허가 제한을 한 것을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축은 많이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도 현장을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고덕대우 아파트예요. 고덕대우 아파트도 지금 시공사 협력업체 선정, 시공사가 동부건설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작은 세대수인데 코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동부건설로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뭐 대우 아파트 그럼 꼭 새 아파트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현장에 안 와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레미안이고요. 지금 이제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널을 지나가서 한 1km 정도 가다 보면은 오늘 가려고 하는 고덕 택지지구가 있어요. 자, 계속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고덕항해 고덕 공동주택지구 택지조성공사, 여기도 공동주택이 들어오고요. 자, 이쪽이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즈밸리라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단독주택지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곳들이죠. 2018년대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곳들이죠. 앞으로가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놨던 곳이에요. 좌측은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서울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조성공사라고 돼 있네요. 비즈밸리는 공사하고 있나? 이쪽은 좀 더 가야지 비즈밸리고, 지도로 보기에 좌측편은 공공택지지구인가 봐요. 한번 비즈밸리는 어딘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 고덕 비즈밸리 현장에 한번 왔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입주 예정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사 지금 울타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놨어요. 한번 쭉 보고요. 현장 지금 진행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덕 비즈밸리 입주 예정 기업들,
뭐 쭉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는 태양광, 연료 전지 제조업, 소프트웨어, 자 방송, 의류, 뭐 돈육도 들어오네요. 뭐 정육도 들어오고요. 그 옆에 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도 들어온대요. 뭐 극과 극이네요. 그냥 돈육부터 해서 뭐 무선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들어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장 안에 공사는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안에 들어왔는데요. 뭐 아직 공사는 멀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활발하지가 않네요. 공사 차량들도 보이지가 않고 대지 조성 공사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스톱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죠? 거의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네요. 좀 빨리 이 비즈밸리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런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본이 확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그 내용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비즈밸리 안에 뭐 비즈밸리를 개발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뭐 특별하게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들어올 거는 확실한 건데 언제 될지가 문제이고요.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죠. 자, 또 저희가 원래 가보려고 했던 현장을 가서 노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고덕초등학교 앞입니다. 뭐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인가 봐요. 엄마들이 다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때는 비 올 때만 기다렸는데. 자, 이 고덕초등학교 지금 바로 앞에는 신축 건물 현장이 하나가 있고요. 아마 상가 건물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 별로 없고 지금 이렇게 크게 안에가 텅 비어있고 입구가 있는 거 보니까 상가 건물 짓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을 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덕초등학교 앞에 한번 블럭을 쭉 들러가 볼게요. 이렇게 담장을 다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차장을 대고 이런 건물들이 다 30년 정도 다 된 건물들이에요. 동네는 반듯해 보이지만은 필집 하나하나가 건물,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되게 오래된 건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은 노후도는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예,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건축허가 제한이 됐다면은 건물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블록은 새 건물들이 없어요. 자, 고덕초등학교 앞에를 전체 한번 다 둘러보면은 신축 건물이라고는 아까 상가 건물 하나 짓는 게 있었고, 옆에 조그만 게 하나 있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노후도라는 것은 60%잖아요. 네, 이런 건물들이 하나 지어져 있네요. 지금 이건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우편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예, 10채 이상 못 지어요. 지금 9개 정도 지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새로 신축 현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블럭은 거의 뭐 신축이 없고 반듯반듯하긴 하지만은 옛날에 방배동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주택들이 노후돼 있으니까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아마 재개발 형식이 아닌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어요. 현재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 도정법에서 살며시 빠져버렸는데 이런 데들이 나중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재개발보다는 아마 다시 한번 그 법이 부활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돼요. 뭐 간간히 현장들이 하나 있네요. 이제 고덕중학교 앞으로 거의 다 왔는데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은 고덕중학교 앞에 블럭이에요. 하나가 있고 현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반듯하지만 현장은 없어요. 일단은 노후도는 뭐 완벽한 것 같아요. 노후도는 완벽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과 제 시선은 좀 달라요. 이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때 문정동 한번 봤었잖아요.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재건축 멀쩡한 빌라들도 다 철거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번 못 보셨으면은 저희 그 유튜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가 고덕구라시움 바로 뒤편입니다. 고덕구라시움 바로 뒤편이고 이 고덕구라시움 후문이에요. 이쪽이 후문 쪽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이 고덕중학교인데
고덕중학교 블럭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이쪽은 상가 건물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쭉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단독주택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고, 간간히 지금 저런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들어왔을까요? 아마 땅값이랑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건축 허가 제한을 해놓진 않았지만은 한 필지에 있어서 10세대 이상은 못 지어요. 못 짓고, 그리고 소형 평수를 의무적으로 좀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지금 약간 물리적으로 못 짓게 건축허가 제한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대수 제한을 하면서 공동주택들, 그러니까 신축 허가들이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쪽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봤고, 특별계획구역 24, 25구역에 해당되는 곳을 둘러봤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풀린 500번지 일대, 501번지 일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은 아이파크 건너편, 예전에 이제 501번지 특별계획구역 23구역 일대인데, 최근에 이제 건축허가 제한이 풀렸어요. 건축허가 제한이 풀려서 이제 집을 짓게 돼 있는데, 당연히 신축 현장은 없겠죠. 최근에 풀렸으니까. 있어봤자 뭐 별로 뭐 한두 개나 있을까 싶어요. 아예 없네요. 둘러봤더니 아예 없는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쭉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도 상가 건물들이랑 주택들이랑 혼재되어 있고요. 길은 반듯반듯해요. 길은 반듯반듯한데 주차가 없던 구역이라 이렇게 담장을 다 헐어서 주차를 겨우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겨우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빨간 벽돌로 깨끗해 보이지만은 이 벽돌은 노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거나 새 거나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사실 벽돌은 노후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빨간 벽돌로 된 건물들은 마치 새 건물처럼 보이는데, 이 건물들은 30년이 다 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안에 설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녹물은 줄줄 흐르겠죠. 그쵸? 벽돌 자체가, 빨간 벽돌이 시간이 지난다고 노래지거나 까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 지은 빨간 벽돌이랑 여러분들이 구별이 못해서 빨간 벽돌로 된 건물들이 많은 곳들을 보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노후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멘트로 그냥 발라놓은 데들은 금이 간 게 보이니까, 노후된 거, 우리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금이 가니까는 이렇게 노후됐는지 보이지만은, 빨간 벽돌은 사실 뭐 금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워낙 조그맣게 블럭을 쌓은 거기 때문에 금이 갈 수가 없죠. 큰 덩어리들은 금이 가도. 자, 이렇게 이 동네도 지금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축이 풀린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는 한 4, 5개월밖에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들은 눈에 안 띄고 있어요. 조금만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꿈나래 어린이 공원이고요. 꿈나래 공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대에서 좀 조용한 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무슨 현장이 하나 있네요. 조그맣게 철관 현장이 있네요. 뭘 짓는지 아마 공동주택을 짓는 것 같아요. 현장이 눈에 이제 최근에 이제 허가를 받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허가가 안 났었죠. 여기도 현장이 곧 생기긴 하겠지만은, 많이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동과 비슷하게, 이런동 대청마을과 비슷하게 신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자들이 정비구역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 평가를 하면서요. 자, 저는 지금 동작 근린공원에 앉아 있고요. 지금 오래된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가 같이 겹쳐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자, 뒤편에 보이는 게 레미안 그 힐스테이트,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자, 이쪽을 쭉 둘러본 결과 일단은 대규모 개발은 허용을 안 해요. 현재로서는 1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을 수 해놨지만은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전 서울시장에 대한 정책이 반영돼 있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는 모든 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앞으로 신축 현장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노후도가 충족될 수 있을 때 신축 현장이 생기더라도 노후도가 충족될 수 있을 때 주민들의 대규모 개발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제일 큰 관건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일단 노후도 다 충족됩니다. 충족되고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여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지역이 아니냐. 뭐 고독 그라시언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독 재건축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지역의 투자의 포인트는 주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현장 한번 쭉 둘러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버릇을 가지기 바랍니다. 현장이 답입니다.